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가 보장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언급은 했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비가 보장하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비급여 중에서도 법정 비급여가 있고 임의 비급여가 있다. 그래서 법정 비급여는 실비에서 보장하는데 임의 비급여는 보장을 안 하더라. 그 내용을 좀 설명할 거고, 이 내용을 알고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내용은 금감원의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와 비급여가 뭔가, 여기서 급여는 우리가 다 알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항목인데 그 중에서도 법정 비급여 항목을 말한다. 실비에서는 법정 비급여 항목만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럼 그 법정 비급여 항목이 뭐가 있냐? 상급병 진료 차액, 선택 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정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항목이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의 비급여만 아니면 실비에서 보장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치료나 의료기술이 급여인지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법정 비급여 항목이냐 아니면 임의 비급여 항목이냐, 그거는 심평원 가서 그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입력을 해보면 그게 법정 비급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임의 비급여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 항목이다. 그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총 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임의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렇죠? 공단에서도 지급을 안 하고 실비보험에서도 지급을 안 하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왜? 이건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임의비급여라고 하는 거고, 법에 규정된 급여나 비급여 중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진료를 임의비급여 진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쉽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류를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 중에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가 있는 거죠. 기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급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인정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법정 비급여는 효능과 안정성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공단에서 재정 지원까지는 무리라고 판단되는 의료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재정적 지원은 안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의 비급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비보험이 이제 어디까지 보장하냐 보시면, 급여는 당연히 보장하죠. 비급여 중에서도 법정 비급여는 당연히 보장을 합니다. 임의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착한 실비 뭐 다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면 40%까지 지급이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 보면 예전에 1세대 실비 그리고 2세대 실비 중에서도 일부는 그런 막강한 혜택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실비에서는 보장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예시는 법정 비급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수치료, MRI, 초음파, 주사제 3대 비급여 특약 있잖아요. 착한 실비에.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그것들이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비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진료, 우리 특진 받는 거, 그리고 상급병실 차액 등 그런 것들이 다 법정 비급여 항목이 됩니다. 임의 비급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의료기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2세대, 3세대 항암제들, 그런 것들이 국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고 등록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관리공단 심평원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치료를 받더라도 공단이나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외국에서도 아직 정식 승인이 안 났는데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일부 미용 수술 같은 거, 그리고 비만 치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내용이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병원에서 이걸 활용할 방법은 어느 진료나 치료를 받기 전에 좀 비용이 나올 것 같으면 의사나
간호사분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죠. 이 치료가 법정 비급여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비급여 항목이 맞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실비보험이 보장이 되겠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 그렇진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이거는 내가 받더라도 보험 처리가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다 내야 되는 비용이구나. 그거를 감안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치료를 받는 거랑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치료받는 거랑 나중에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은 거죠. 이거 법정 비급여 치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관에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실비보험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입원했을 때 급여 부분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그 내용이고,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20%가 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죠. 상급병 진료 차액은 제외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가 뭐냐?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위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이다. 법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 즉 법정 비급여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임의 비급여는 보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